극우 정당의 득세를 견제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이라는 빅카드, 정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온 국민이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제정신이야? 반전에 반전.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크롱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열전 매치 포인트 허준입니다. 6월에 열렸던 유럽 의회 선거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조기 총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1차 투표, 7월 7일 2차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분과 꼭 나눠봐야겠죠. 사라수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스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네, 지난 유럽의회 투표 때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먼저 프랑스의 권력 구조부터 살펴보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 집정부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국회에서 대통령이 이끄는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77석의 하원 의원석 중에 어느 당이 289석 이상 단독 과반을 확보하느냐가 총선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총선을 할 때 1차 그리고 2차로 나눠주는데 네. 언제나 이렇게 1, 2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에서 당선자가 안 나왔을 때 이제 2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사실 1차에서 당선이 되려면은 일단 그 지역구의 총 투표소의 50% 이상이 이제 돼야 되고 그 지역구의 유권자 25%가 넘어야지만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에서 당선이 안 나왔다. 당선자가 이제 나오지 못했다. 그거 하면 이제 2차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25%가 아닌 총 유권자의 12.5%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2차에 진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거죠. 사실 프랑스는 2027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네. 한참 남았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있었죠. 네. 정말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2022년에 이미 총선을 치러서 5년 임기의 하원 의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로 우리 의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산을 한 거예요. 맞아요. 민주적인 절차로. 그렇죠. 매우 민주적인 절차이죠. 네. 하지만 우리 모두 놀라긴 했었어요. 놀랐죠? 온 국민이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제정신이야? 지금 그쪽 당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이런 지금 이 그쵸.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맞아요. 지난 6월 진행한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RN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의 2배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정당별 득표 예측치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조기 총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조기 총선을 결정한 배경, 이게 밝혀졌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EU 그 선거가 프랑스 그 의회 뭐 의석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 영향은 없잖아요. 네. EU는 EU고 프랑스는 프랑스니까. 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그 정부에 대한 평가 네. 혹은 국가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했기에 지금 당장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해산을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조금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투표 결과 RN, 이제 Rassemblement National이죠. 주도하는 극우 정당이 33.2%의 득표율로 1위에 오르면서 이제 1등 차지가 굉장히 유력해졌어요. 네. 일단 RN이 1위 33%가 넘었군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2위는 좌파 연합인 이제 NFP죠. Front National Populaire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의 득표율은 28% 2위. 또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Ensemble의 득표율은 20%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극우 세력이 1당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컸었었죠. 네, 마크롱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1차 투표 결과. 그쵸. 이게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일주일 후에 치러진 2차 투표 결과 최종 결과예요.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네, 정말
반전에 반전.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저들도. 그럼 2차 투표는 또 투표예요? 두 번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또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서 네, 총선은. 와, 네. 온라인 투표하는군요? 네, 저는 온라인 투표를 했고. 네. 아니면 이제 제사관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온라인이 그러니까 쉬우니까. 직접도 할 수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좀 대역전극이 역전국이 펼쳐진 것 펼쳐졌어요? 같아요. 일단 1차 투표 결과에서는 극우의 득세를 이제 지켜본 좌파 연합이 네. 네, 앙썸블과 재빨리 이제 동맹을 이루고 후보를 단일화했어요. 이게 2차 투표 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해요? 네, 가능해. 딱 중간에 정말 그러니까 2차 투표 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코알리숑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딱 봤을 때 너와 나랑 우리가 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라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 손잡자. 이거는 이것보다 우리의 정책 의견보다 네. 훨씬 더 큰 일이다 보니 같이 손잡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보내자. 네. 네. 그래서 이게 터진 거죠. 지금 여기서.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거를 바꿔낸 거고 모든 이 드라마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2차 투표에서도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NFP와 앙상블이 연합을 해서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혹시 미디어 예상이나 뭐 여론 뭐 조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느꼈던 건 물론 놀랍지만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게 결국은 저희가 그걸 봤을 때 딱 결론적으로는 그래 극우는 절대 안 된다였어요.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던 극우 정당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답이라면은 이걸로 지금 빨리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더 막강한 후보자를 빨리 선택을 해서 이제 올리자였죠, 당선자로.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극우 정당은 2차 투표에서 2위도 아니고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좌파 연합이 2차 투표에서는 1위로 올라서는 역전승을 거뒀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 르네상스가 이끄는 중도 성향 범여권 앙상블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차 투표의 대반전 결과는 극우 정당을 제1정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프랑스인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네요. 결국 그거예요. 신민중전선이 의회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 이거 약화된 게 아니냐. 마크롱 대통령의 초기의 인기를 보면 네.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실. 맞아요. 처음에는 네. 좀 그런 약간 미국의 그 프랑스의 오바마라고도 불려졌었고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정책으로서도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를 다시 되살리자 해서 이제 물론 개혁도 굉장히 많았고 네. 마크롱을 너무 좋아했죠. 네.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의 개혁 물론 혁명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개혁을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충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개혁은 좋지만 왜 너 혼자서 움직이냐? 왜 일방적인 그렇게- 소통이었군요. 그쵸.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마크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매치 포인트를 제가 계속 진행해 오면서 사라 씨한테 지난번에 바게트빵은 그래도 한번 이래가지고 이게 프랑스 음식의 자부심인가? 사라 씨가 한국에 와서 와 그런 내가 먹어도 한국의 이 음식만큼은 정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음식이 있어요. 김치요. 오늘은 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